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국 경제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 올해 전망도 1%대 후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해졌을 겁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말도 곧 나아질 거라는 전망도 이제는 그냥 배경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경제에는 무서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나쁜 상태가 길어지면 그게 정상이 되어버린다는 것.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게는 지갑을 닫고, 정부는 선택지를 잃어갑니다. 그렇게 저성장이 구조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1%가 2%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 탓만이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느린 속도에 최적화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1월 9일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2% 성장,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반도체 설비 투자 27% 확대. 1%대 저성장에서 벗어나겠다는 국가 차원의 승부수입니다. 성공한다면 2%는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 될 겁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1%대 저성장은 한국 경제의 기본값으로 남게 됩니다. 갈림길은 지금입니다. 버티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다시 성장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1월 8일 유엔이 2026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7%, 작년 2.8%보다 낮고 팬데믹 이전 평균이었던 3.2%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경로에 들어섰다는 공식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적, 지정학적, 기술적 긴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불확실성과 사회적 취약성이 생겨나고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세계 경제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미국은 다릅니다.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2.0%, 세계 평균보다는 낮지만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견고합니다. 감세 정책과 금리 인하 효과도 있지만 진짜 엔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천문학적입니다. 2026년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만 8,20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작년보다 32%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투자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AI가 미국 경제를 사실상 혼자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1.3% 성장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수출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0.9%, 내수 회복이 더디고 엔화 약세의 부담도 있습니다. 중국은 4.6%로 여전히 높아 보이지만 팬데믹 이전 평균 6.7%에 비하면 확연히 둔화된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요? IMF와 한국개발연구원 모두 올해 한국 성장률을 1.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 2.7%에 못 미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세계 성장률보다 낮다는 건 심각한 신호입니다. 배가 바다보다 느리게 가고 있는 셈이니까요. 더 걱정되는 건 이게 일시적인 침체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계 경제 자체가 느려지는 와중에 한국은 그보다 더 느립니다. AI 투자로 버티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아직 그 엔진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9일 정부는 경제성장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올해 성장률 목표를 2.0%로 공식화했습니다. 둘째, 이를 위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합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1,030억 달러. 이 중 30조 원을 올해 안에 AI와 첨단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이 타이밍일까요? 저성장이 고착화되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에는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고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있으려 한다고 하죠. 경제도 비슷합니다. 성장률이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모든 경제 주체가 거기에 맞춰 행동을 바꿉니다. 기업은 신규 투자 계획을 축소합니다. 불확실하니까 일단 지켜보자는 거죠. 채용도 미룹니다. 기존 인력으로 버텨보자고 합니다. 가게는 소비를 줄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 지갑을 닫습니다. 은행은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합니다. 부실 위험이 커지니까요. 이런 행동들이 모이면 경제 전체가 저성장에 최적화됩니다. 문제는 한 번 굳어지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것도 이런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기업들은 투자를 극도로 꺼렸고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을 택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제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성장이 시스템의 기본값이 되어버린 겁니다. 150조 원 펀드는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닙니다. 과거처럼 건설 경기를 띄우거나 소비 쿠폰을 뿌리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백신, 방산, 이 10개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해서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성장 엔진을 교체하겠다는 거죠. 물론 150조 원을 투입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입니다. 150조 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반도체입니다. 왜 반도체일까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AI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챗 GPT도 자율주행도 이미지 생성도 모두 알고리즘과 데이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구동하려면 막대한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데 수천 대의 고성능 서버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추론, 그러니까 학습된 AI가 실제로 답을 내놓는 과정에도 엄청난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 서버 안에는 GPU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칩이죠. 그런데 GPU 옆에는 반드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메모리가 없으면 병목이 생깁니다. 고속도로를 뚫어놔도 톨게이트가 좁으면 차가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도 HBM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HBM 없이는 AI 가속기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HBM 시장의 70% 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카드입니다. AI 시대에 한국이 가진 거의 유일한 구조적 강점입니다. AI 알고리즘은 미국이 주도합니다. AI 서비스도 미국 빅테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돌리는 핵심 부품,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를 27%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297억 달러, 한화로 42조 원 규모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협회 SEMI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반도체 장비 투자 규모에서 대만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는 청주 M15X 공장에 20조 원 이상을 투입해 HBM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당초 120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투자 규모를 5배 확대했습니다.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삼성전자도 평택 P4 공장 준공 시점을 2027년에서 2026년 1분기로 앞당겼습니다. HBM 월 생산량을 17만 장에서 20만 장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올해 반도체 장비에 393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세계 1위 규모입니다. 미국의 기술 제재를 받으면서도 자체 반도체 역량을 키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만 TSMC도 미국 애리조나에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합니다.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반도체는 한 번 뒤처지면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산업입니다. 장비 하나 들여오는 데만 2년, 공장 짓는 데 3년, 수율 안정화에 또 1, 2년.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5년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7% 투자 확대는 낙관이 아닙니다. 위기감의 표현입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AI 시대의 핵심 공급자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함입니다. 성공하면 한국은 AI 시대의 필수 부품 공급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타고 수출이 늘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고용과 투자가 선순환합니다. 실패하면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고 그 여파는 고용, 증시, 재정 전반으로 퍼집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2026년엔 단순한 한 해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어떤 경로로 갈지 방향이 정해지는 해입니다. 성공 시나리오를 그려봅시다. 반도체 투자가 성과를 내고 HBM과 첨단 메모리 수출이 급증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이 사상 최대를 경신합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고용이 늘고 가계 소득이 오르고 소비가 살아납니다. 2% 성장이 현실이 되면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경로의 시작점이 됩니다. 잠재 성장률이 반등하는 원년이 되는 겁니다. 실패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투자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깊어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꺾입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늘면서 한국의 입지가 줄어듭니다. 1%대 성장이 3년, 4년 이어지면 그건 더 이상 일시적 침체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정상 상태가 됩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겁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올해의 선택과 실행이 향후 10년의 체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2.7%로 느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AI로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은 150조 원과 반도체 27% 투자 확대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버티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다시 성장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2026년 그 답이 나옵니다. 한국 경제의 중요한 변화들, 앞으로도 오늘 또 경제학과 함께 짚어가시길 바랍니다.